네, 오후장 마감 스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장 계속해서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인하 합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국 쪽에서도 비관세 보복 중단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국이 서로한테 100% 이상의 관세 부과를 매기다가 이제는 10%대까지 관세가 낮아지면서 점점 관세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단기적으로 관세한테 피해를 받은 업종이 앞으로 더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 영향은 적으면서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들이 이 주도주를 잡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섹터가 4가지고요. 반도체와 조선, 방산, 그리고 기계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오늘 또 많은 이슈와 함께 SK하이닉스가 필두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도 급등 흐름 오후장에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력하게 포착되고 있고요. 두산은 피지컬 AI 소식으로 연일 랠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8%대 강세 흐름 확인되죠. 워트 8% 안팎의 강세, 그리고 HVM, 피롭틱스 같은 유리기판 종목도 있고요. Y스캔도 유리기판, 원익홀딩스 같은 전공정 쪽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으로 지금 오후장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또 한 번 체크하시죠. 다음에 확인해 볼 뉴스는 이재명 후보의 햇빛 연금 공약인데요. 이 햇빛 연금이 그 농가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은 연금처럼 지원금을 좀 지급받게 되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오늘 오후장부터 오전장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죠. 퍼스트솔라, 미증시의 퍼스트솔라가 급등하는 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화솔루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섹터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흐름 한번 확인하시죠. 자, 태양광 안에서 현재 시세가 가장 높은 쪽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8호도 이현상 현재 터치했고요. 농업과 태양광이 같은 키워드가 붙은 종목이 바로 8호입니다. SDN도 21%대 급등, 그리고 오후장에도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금양 그린파워,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최근 14,000원대의 저점에서 현재 무려 37,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SK이터닉스도 오늘 2자릿대 상승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풍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또 나온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가 풍력 선박 시장을 키우겠다. 그리고 중소조선사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수혜 섹터는 풍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 업종은 조선이 제일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력망 쪽도 수혜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혜 섹터는 총 이렇게 3가지가 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를 한화로 거의 3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M&A 설전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냉난방 공조 시장이 얼마나 성장성이 뛰어나길래 이렇게 인수까지 했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CK솔루션이 삼성전자와 이전에 냉난방 쪽으로 협력한 이력이 있어서 집중받고 있고요. 워트나 한중 NCS, GST는 액침냉과 관련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강합니다. 자, 한화오션이 SK 오션플랜트와 이 해군 함정 쪽으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오전장에 전해졌습니다. 20조 원대 시장을 잡겠다. 근데 또 오늘 이재명 후보가 MRO 시장 쪽으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조선 쪽에 대한 부분 계속 이슈가 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추가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정책 수혜 기대감과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수급 이동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의 자급이 빠지면서 로봇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수급적인 현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4회 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연상 가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상장한 이후 최고점 터치하고 있습니다. 27%대의 급등, 로보티즈 17%, 중국 휴머노이드의 수혜를 받아간다라고 거론이 되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 있는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10%대 급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터치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에 특징 있는 뉴스들과 종목들 살펴봤고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알아보시죠. 네, 마감 스포트 현재 종가 관리하면서 흐름 봐야겠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쪽으로 집중이 되네요. 1.19% 상승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막 지금 거세게 들어온다? 네, 맞아요. 3,8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7,000억 원 넘게 매수세입니다. 무엇을 많이 담는가? 일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다시피 지수 상승 기여도의 반도체 종목이 앞단에 자리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요. SK하이닉스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사우디의 블랙웰 빅딜 성사 뉴스도 받고 엔비디아 오르니까 SK하이닉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되면서 반도체 쪽이 좀 더 가장 탄력적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5월부터의 시장은 반도체를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시장이 맞는 건지 컬러감이 맞는지 좀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지속 그런 게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AI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18,000개 이상의 이제 AI 칩을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대선 과정 내에서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 10만 개 이상의 AI 칩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국의 정부, 그다음에 이제 그 빅테크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속도가 조금 더디게 중간중간에 더디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대세 흐름상은 AI 투자의 확대는 뭐 이제 더 이상 거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반도체에 관련된 개별 관세 부분 여전히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한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불확실성은 갖고 있는다라고 해도 AI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그런 수혜는 계속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HBM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에 대한 반도체는 뭐 대중국 수출이 좀 제한이
되긴 하겠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회복과 더불어서 뭐 수량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사실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20만 원 선 돌파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 그 다음에 숙제라고 할 수 있는 23만 원 라인대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데 이주연 대표님 참 차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은데요. 갭을 당일에 띄워서 사실상 음봉, 근데 상승형 음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당일 접근을 좀 어렵게 하는 건지 다음날 갭을 우리는 시나리오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차트 그림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물릴 각오로 일단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일단 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SK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부터는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전히 AI 뭐 투자에 대한 강한 뭐 드라이브는 여전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나왔었잖아요.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었지. 네, 근데 어쨌든 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번 사우디 투자를 통해서 한번 좀 이제 동력을 한번 발생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또 대만에서 키노트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젠슨왕 CEO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대해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좋은 거는 아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얼만큼 지금의 우려감을 과연 또 이제 불식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20만 원 선 이제 밑에서는 충분히 좀 매매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좀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 이후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중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좀 턴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일단은 긍정적인 여러분의 선택지 안에 놓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반도체는 그렇다면 대형주가 끌어가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긴 하네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조금 20만 원 이상을 돌파한 건 의미가 있지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씩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업황은 모두 두 분 오케이 사인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인공 신재생, 로봇, 반도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재생 도와드리려고요. 자, 현재 주가를 보자고요. 하나솔루션을 기존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팔아야 되나 싶으실 거고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렇다면 더 사야 하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상 퍼스트솔라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국내 특수 재료인 조기 대선 하에 정책 기반한 드라이빙이 매우 거세게 걸려져 있다라는 점이 이렇게까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그 신재생 관련돼서는 네. 아마 투자가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정책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정책에 따라서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종목이 다 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 선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햇빛 연금 발언으로 네.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뭐 국내에서의 태양광 관련돼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재료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아니면 유럽 시장 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AI에 대한 뭐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원전을 뭐 전력이 지금 부족을 해서 원전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 10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10년 동안 기다린다? 그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빠르면 6개월, 길면 뭐 2년 내면 발전소를 하나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좀 더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조금에 따른 그런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금리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유럽 내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대표 미국 내에 지금 생산 시설이 있는 회사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관련돼서도 만약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이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평선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투자자는 이제 여기서 신재생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건가? 그렇다면 지금은 충분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도 즐길 수 있는 건가라는 판단을 주게 하는 오늘인데요. 이제부터 더 가기 위해서는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상한가도 의미 있어 보이고요. 하나솔루션이 기존부터 잘 추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은 끊어가기보다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봐야 될 구간은 맞는지요, 대표님? 일단은 아까 앞서서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만큼 지금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한번 좀 덜어낼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도 사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부터 좀 끌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다,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부만 일단은 수익화하시고 그리고 다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로 다시 그 매도한 물량을 다시 좀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일단 오늘 좀 기준으로 했을 때 갭상승으로 좀 떴기 때문에 일단 갭을 좀 메우는 조정이 나온다던가 좀 옆으로의 기간 조정이 좀 일부 생긴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좀 신규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내용을 워낙에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정 시에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의 연속성이 좀 훼손되지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관에 엄청난 수급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서 CS윈드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고 현재 SK 오션플랜트가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진짜 상한가를 도전하려나 싶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렇다면 SK 오션플랜트 필두로 한 풍력 쪽은 역시나 조정 시 매수 접근일까요? 풍력 쪽도 사실 순환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은 CS윈드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은 CS윈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풍력을 싫어한다 뭐 이런 노이즈 때문에 풍력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좀 이격을 좁히는 정도 그리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 간의 어떤 좀 그 키 맞추기를 진행하는 그 정도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저는 연속성은 더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선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재생의 그룹 액션이 나타납니다. 수소까지 지금 이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하나솔루션 역시나 그 전부터 추세를 만들었었던 대장 종목격 움직임으로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스타링크도 사우디와 함께하는 빅딜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우주항공 쪽으로
규모 확장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그렇고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에서 논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보여졌던 이슈에 의한 움직임을 더 크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자, 임수 대표님, 한국 항공우주를 지금 방산 쪽으로 봐야 할까요? 원래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수주 베이스와 빅4의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전해진 새로운 뉴스 혹은 우주 항공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될까요?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뭐 계속 네.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매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기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카이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보다 그러니까 우주보다는 이제 항공 쪽에 좀 더 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뭐 조기 종식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방산주가 그 다음에 이제 수혜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분쟁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분쟁였던 국가나 아니면 주변 국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집트에서도 지금 FA50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거에 따른 뭐 계약에 대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와 더불어 뭐 회전이, 그러니까 헬리콥터 관련돼서도 지금 중동해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미 해군 고등 이제 훈련기를 이제 신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은 꽤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네.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5월 들어서 시장의 컬러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 싶어서 그간에 강했었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지금 좋아도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주가는 또 솔직하게 반영을 시키니까요. 근데 오늘 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볼지 그렇다면 역시나 여력을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싸졌으니까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네. 이거를 더 신규로 더 그 신고가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나 수급은 조금 붙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로서 그동안 업종 쏠림이 강하게 진행이 돼 왔었고 수급이 이쪽으로 좀 계속 쏠리면서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시장의 분위기도 컬러도 좀 바뀌었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밑에서 반도체라던가 기존의 그런 종목군들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로 들어갈 만한 수급이 지금은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올라간 것 좀 팔아서 밑에 있는 거 조금 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당분간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이라던가 방산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들어오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라던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당분간은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좀 많이 빠졌다. 전저점 구간이라던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는 하반기에 오히려 좀 기대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프로젝트 매출에 반영되는 프로젝트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편이었었고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이제 좀 쌓이고 있는 수주 잔고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항공우주는 좀 올해 일단 2분기 정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때쯤에 좀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할 종목은 아니고 가격이 좀 싸졌다면 눌림에서 매수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여러분 좋은 타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한국항공우주 두 분 모두 그렇다면 멀리 봤을 때 긍정이네요. 정리하고요. 이어서 유리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유리기판까지 온기 확산이 나타나는데 오늘 사실 SKC가 그간 차트를 보면 사실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거래량이 실린 건 아니지만 고개를 들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침부터 필옵틱스가 움직였고 현재 구간도 6% 가깝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이제 이쪽으로 순환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순환매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앱솔릭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4천만 달러를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뭐 전체 지금 수령 예정 금액이 7,500만 달러인데 그중에서 1차분이 이제 수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이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사항을 좀 크게 좀 받지 않았을까. 특히 유리기판이 차세대 기술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유리기판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KC가 이런 이제 뭐 좋은 이제 그 호재를 갖고는 있지만 네. 지금 SKC 내에 다른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이제 각자 있는데 이 부분마다 전부 다 실적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합쳐놓으면 좀 부진한 실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 지금 동박 관련돼서 지금 계속 지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분기보다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 계속 부진하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의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ISC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좀 지금 투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면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C 입장에서 이런 차세대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C가 딱 유리기판 대표 종목이 됐지만 사실 유리기판 말고도 2차 전지도 있고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시고 그러면 필옵틱스나 YC캠과 같은 그런 장비나 소재 따는 긍정적이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예. 그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기판이 상용화될 때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AMD나 뭐 지금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 유리기판을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쓸 유리기판은 그러니까 익스포저라고 그래서 이 기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치관에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사용되는 건 2030년대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한다? 그거는 약간은 기대감으로 하는 테마적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까지의 의미로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유리기판이 다시 간다면 워낙 끼를 많이 보였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SKC의 이 정도 물론 이제 보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큰 강도라고 보시는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C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전저점 구간까지도 내려왔고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슈만 좀 붙어준다 혹은 뭐 순환매적으로 봤을 때 뭔가 수급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슈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순환매로 사실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SKC가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뭐 3조가 넘어가는 4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종목을 이제 순환매로 접근을 한다라기에는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YC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YC캠은 유리기판 소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보시다시피 좀 대부분의 YC캠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YC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탄력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
수준인데 여기서 반도체 어떤 훈풍이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쪽 유리기판 쪽으로도 이제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어서 일단 매매적인 차원에서는 그 YCKM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SKC가 좀 독보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C를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KC를 제외하고 챙겨볼 종목군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탄력도가 있는 쪽에서 흐름을 좀 더 보시네요. 자, 유리기판 정리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으로 갑니다. 로보티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28.12%까지 호가 분주하고요. 자, 이 종목 오늘 저희 잘 뽑았네요. 현재 딱 적절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호가창 보고 있는데 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네요. 자, 대표님. 좋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커질수록 좋다라는 이야기,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좀 부품단,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워낙 로봇주 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로보티즈에게 오늘 이 정도의 수급이 모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로봇주 최근에 흐름도 좋고 그렇다면 이 종목에 있어서 중심 잡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와 네.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이제 최대 휴머노이드 제작사인 유니트리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에서 계속 뭐 유튜브에서 보시는 로봇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은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0대 이상 지금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로보티즈가 이제 유니트리에 뭐 모든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일정 부분 양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이제 LG전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상당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AI 워커를 이제 LG전자에서 이걸 활용한 그런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올 만큼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부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분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매출도 상당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분사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관심 있게 봐도 좋다. 로봇주 전반적으로도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예. 종목도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산업용보다는 아마 지금 상황에선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종목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또 로보티즈가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우리를 꼬시는 로봇주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 정도의 시세 탄력도라면 로보티즈가 대장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좀 헷갈림을 주네요. 사실 안정적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선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탄력도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로봇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액추에이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때 거의 절반 가격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고 비싸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만들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고 로보티즈가 지금 뭐 중국 쪽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트리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나왔다라는 것도 좀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매수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오늘 일단은 시세의 탄력이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좀 쉬는 구간들이 생긴다.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종합 결과 로봇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 의견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좀 높게 생각이 된다면 조정 시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매수의 시기로 기회로서 받아들이면서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